안녕하세요.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알고 있습니까? 우리의 찬란한 역사를 찾아 떠나봅시다. 출발. 우리의 역사서는 김보식과 11명의 사관이 쓴 삼국사기가 존재하고 이련스님이 쓴 삼국유사가 존재합니다. 또 다른 사서들도 많이 존재하지만 우리 학계에서는 인정을 안 하는 사서들이지만 매우 귀한 사서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화하족의 사서라고 말하는 중국 정사가 있습니다. 사마천 사기부터 청사고까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왜 청나라, 금나라, 요나라 등등을 화하족의 역사로 바라봐야만 하는지 이해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우리 가족을 말하면 위로 부모님, 그 위로 조부모님, 그리고 형제들과 자녀들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의 선대 국가는 조선입니다. 조선의 선대 국가는 고리입니다. 고리의 선대 국가는 신라와 대조영 고리가 있습니다. 남북국이라고 말하는 신라와 대조영 고리의 선대 국가는 고구리, 신라, 백제가 있습니다. 이 세 국가인 고구리, 신라, 백제의 선대 국가는 부여와 사만이 있습니다. 부여와 사만의 선대 국가는 단군조선입니다. 단군조선의 선대 국가는 배달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고구리를 이은 국가는 대조영 고리와 왕건 고리 그리고 요나라가 있습니다. 신라를 이은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금나라와 청나라가 있습니다. 백제를 이은 국가는 일본이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현재 우리는 청나라와 금나라 그리고 요나라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선대국가에서 나뉘어졌으니 형제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 같은 이라고 말하는 고구리, 신라, 백제도 싸우는데 요나라와 고리, 금나라, 청나라, 이성계 조선과 싸우지 않고 잘 지내야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역사적 사실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화하족의 나라와 우리의 나라들의 관계가 어디서 붙어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명나라 때 모든 역사서가 교체되어 어느 역사서가 진실인지도 의심을 해야 하는 상황이 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작은 희망이라도 발견하여 우리는 그것을 밝혀내고 깨우쳐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국정 사조선전이라고 말하고 있는 삼국지 위서 동의전이 있습니다. 동의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어서 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이 사서에서 많은 내용을 알아가고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우리 동의의 한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만에 되는 과정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한에 대한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한은 대방의 남쪽에 있는데 동쪽과 서쪽은 바다로 한계를 삼고 남쪽은 외와 접경하니 면적이 사방 4천리쯤 된다. 한에는 세 종족이 있으니 하나는 마한, 둘째는 진한, 셋째는 변한인데 진한은 옛 진국이다. 이 사서의 내용은 많은 분들이 마늘해서 다들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을 하자면 대방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대방은 낙랑군과 붙어 있고 그 대방 남쪽에 사만이 있는데 그 넓이가 사방 4천리쯤 된다는 말입니다. 화하족들의 나라라고 우기는 연나라가 사방 2천리의 땅을 가진 나라라고 합니다. 지도를 보시면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연나라 위치입니다. 연나라는 사방 2천리의 땅을 표시해 놓은 지도입니다. 사만은 사방 4천리라고 말하는데 지도에서 보면 한반도 남부가 사만이라고 말하고 있는 학계를 보시면 사방 2천리랑 비슷해 보입니다. 사방 몇 리라고 그 크기가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정답을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화하족들이 말하는 전국 7웅의 나라들의 크기를 보시면 우리 사만의 크기가 나옵니다. 진한은 옛 진국이다. 라는 말을 볼 때 사만이 들어서기 전에 진국이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지역을 진의 땅이기 때문에 진한이라고 말하게 되었다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진국이라는 말은 우리의 삼국지 시대인 고구리, 신라, 백제 이후에 남북 국시대인 북쪽엔 대진국, 다른 말로 해서 발해국, 남쪽엔 신라가 존재하던 시기에 진국이 다시 등장합니다. 진의 지역에 진한이 존재했었다고 보여집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두 번째 글을 보시면 마한은 서쪽에 위치하였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산과 바다 사이에 흩어져 살았으며 성곽이 없었다. 마한의 국가들의 명단이 이어지고 진왕에 대해서 나옵니다. 진왕은 월지국을 통치한다. 신지에게는 간혹 우대하는 호칭인 등등 관직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사서에서 보시면 진왕이 월지국을 통치한다 라고 나옵니다. 월지국은 어디일까요? 조금 전에 보셨던 지도를 보시면 월지는 지금의 서쪽 내몽골과 감숙성 지역을 말한다고 합니다. 진국은 과연 어디에 있었기 때문에 월지국을 통치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진국을 다스리는 진왕이 통치하는 월지국, 진국이 흉노가 되어야 월지국을 통치할 수 있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 세 번째 글을 보시면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 부분을 잘 이해하면 태백산 아래 아사달이 어디인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글을 보시겠습니다. 위략, 옛 기자의 후예인 조선우는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높여 왕이라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는 것을 보고 조선우도 역시 스스로 왕호를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역격하여 주 왕실을 받들려 하였는데
그의 대부 예가 간암으로 중지하였다. 그리하여 예를 서쪽에 파견하여 연나라를 설득하게 하니 연나라도 전쟁을 멈추고 침공하지 않았다. 이 기사의 말은 은나라를 멸한 주나라가 쇠약해지니 제후국이었던 나라들이 각자 독립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 뒤에 자손이 점점 교만하고 포악해지자 연은 장군 진계를 파견하여 조선의 서쪽 지방을 침공하고 2000여리의 땅을 빼앗아 만번 안에 이르는 지역을 경계로 삼았다. 마침내 조선의 세력은 약화되었다. 춘추시대인 기원전 770년부터 기원전 403년 이전에 있었던 사건을 말합니다.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뒤 몽염을 시켜서 장성을 쌓게 하여 요동에까지 이르렀다. 여기서 요동이 나옵니다. 이 시기는 진나라 통일한 시기이니 기원전 221년부터 기원전 206년 전의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만리장성이라는 것이 여기에서 나왔다고 보입니다. 만리장성은 후대 지어진 이름인 듯합니다. 그 다음 줄 내용을 건너뛰겠습니다. 그 뒤 20여 년이 지나 진과 항이 기병하여 천하가 어지러워지자 연, 제, 조의 백성들이 괴로움을 견디다 못해 차츰차츰 준에게 망명하므로 준은 이들을 서부 지역에 거주하게 하였다. 이 기사에서 보시면 준왕이 다스리는 조선에 접해 있는 국가는 연나라, 제나라, 조나라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나라와 조나라가 조선과 땅이 접해 있지 않다면 그 백성들이 망명을 할 수 없습니다. 연나라와 제나라, 조나라들과 조선은 접해 있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들은 조선으로 망명해 올 수 있습니다. 한나라 때에 이르러 노관으로 연왕을 삼으니 조선과 연은 폐수를 경계로 하게 되었다. 이 문구에서 보시면 폐수라는 강을 경계로 한나라와 조선의 국경이 되었다는 말이 됩니다.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고조선의 경계를 보시면 한반도의 예성강 북쪽 그리고 평양 일대와 요동반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폐수는 대동강이라고 말하니 이때 고조선과 한나라의 국경은 대동강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됩니다. 이 작은 땅이 위만 조선으로 남아있었다는 말을 하고 있는 우리 학계입니다. 물론 고조선의 운명적으로 쇠약해져서 멸해가던 시기이지만 이 정도로 작은 땅이라고 하면 그냥 전멸을 시켜야 하는 화하족의 한나라에선 바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시면 고조선 서쪽 땅이 이천리를 연나라에게 빼앗긴 사건, 그리고 요동에까지 장성을 쌓았다는 내용을 볼 때 요동이 국경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요동에서 서쪽으로 이천리의 땅이 고조선의 땅이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동은 어디일까요? 현재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요동은 라오닝성에 위치한 현재 유화의 동쪽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서쪽으로 이천리를 가야 조선의 서쪽 경계입니다. 당척 1리가 540m이니 이천리면 1080km 됩니다. 직선 거리와 말 타고 가는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말 타고 이천리 가는 거리를 직선거리로 환산해서 70%만 잡고 가겠습니다. 1080km의 70%면 756km 나옵니다. 요동에서 서쪽으로 756km까지 고조선의 땅이었고 춘추시대 이후에 요동까지 고조선의 땅이었습니다. 요동을 어느 지역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단군조선의 서쪽 경계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말하는 유화의 동쪽을 요동으로 볼 때는 현재 베이징 부근이 단군조선의 경계 지역이었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진나라가 어지러워질 때 연, 제, 조에서 조선으로 망명해 오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이 위치에서는 연, 사람들만이 망명해 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나나가 유화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곳이 유화이고 그 동쪽을 요동이라고 볼 때 산서성과 하북성은 단군조선의 땅이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는 태행산맥을 유의 기준으로 보고 그의 동쪽을 요동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화하족들이 고구리를 공격할 때 땅으로는 요동 쪽으로 바다로는 낙랑 쪽으로 공격을 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군을 이끌고 태행산맥을 넘을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전부라고 생각됩니다. 산세가 심하고 계곡이 많은 곳으로 대군이 넘어오기에는 일렬로 줄을 서서 와야 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넘어왔다가는 화살바지가 되어 힘도 못 쓰고 패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화하족들은 항상 요동으로 쳐들어와야만 했고 낙랑으로 쳐들어올 때는 바다를 통해서 공격해옵니다. 낙랑군은 이곳으로 보고 낙랑군 아래에는 옛 황하의 하구가 있고 대륙택이 있던 곳이 옛 발해 그리고 구하가 발해로 들어가고 하니 이곳은 많은 물줄기가 있어서 배로 이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화하족들은 항상 배를 타고 낙랑으로 공격해왔습니다. 대군이 지금의 황해바다를 수천 척의 배를 이끌고 넘어온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태행산맥이 요동일 경우에는 섬서성까지 단군조선이었다고 보입니다. 섬서성 서안시에는 수많은 거대 피라미드가 존재합니다. 이 피라미드를 조사 발굴하지도 않고 숨겨왔고 지금도 한나라 시대의 황제들의 무덤이라고만 말하고 있을 뿐입니다. 숨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밝혀지면 안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나라 황제의 무덤이라고 한다면 발굴 조사하여 세계를 놀라게 만들었을 것인데
화하족들은 그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진시황릉이라고 우기고 있는 곳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수은인이 하는 이상한 사서의 말을 듣고 겁이 나서 발굴 조사를 못한다느니 후대에 물려줘야 한다느니 하는 이상한 말만 할 뿐 발굴 조사를 안 하는 것이 정말로 이상합니다. 서안시에 있는 수많은 피라미드는 5500년 전의 무덤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비밀에 비밀을 붙이는 그들의 모습을 볼 때는 자신들 조상의 무덤이 아니기 때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서안시 서쪽에는 현재 태백산이 존재합니다. 서안시 동쪽에는 현재 화산이라는 유명한 산이 있습니다. 이 화산이 아주 오래전에도 화산이라고 불리워졌다고는 믿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이곳이 기원전 2333년 전에 우리 단군 할아버지가 나라를 세운 태백산 아래 아사다릴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란한 역사를 찾아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